우리가 아이템 선정이 어려운 이유는 아이템이 복잡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기준 없이 아이템을 찾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있어요. 도대체 뭘 팔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아이디어는 멈추고, 검색은 늘어나고,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창업 준비를 할 때 무작정 아이템을 정해버려서 곤란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수월하게 나만의 아이템을 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기준을 제안할까 합니다. 아이템 선정이 어렵다라는 말은 기획 단계에서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저도 수없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뭘 팔지 몰라서라기보다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할지조차 감이 안 잡히는 상태에 가까운 거죠. 여러 경제 경영도서랑 논문 등을 통해서 좀 살펴봤더니 의외로 좀 공통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템 선정이 어려운 이유가 아이템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생각하고 접근해야 될지를 몰라서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막히는 지점이 뭘 팔까? 이 지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어떤 기준으로 아이템을 정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준 없이 아이템을 찾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이템을 보다 보면 다 좋아 보이고 다 애매해지는 거죠. 이걸 판단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여기서 착각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아이템을 못 찾는 이유가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정보는 넘치도록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 없이 정하다 보니까 결국 가장 쉬운 방향으로 생각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대부분 아이템을 고를 때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런 기준들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마진이 좋아 보여서, 남들도 다 하니까 쉬워 보여서, 재고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왠지 좋아 보여서, 이미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해서, 유행을 타는 상품이니까, 이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이 기준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전부 판매자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자신에게 맞는 아이템 선정을 잘못 접근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는 사고의 습관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창업 경영 연구에서는 인지적 편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관리자나 또는 최종 결정권자들에게서 이런 생각들과 주장들을 자주 표현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완전 내 취향인데?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겠네. 내가 봤을 때 이건 잘 될 수밖에 없어. 라거나, 예전에 해봤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될 거야. 라거나,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이거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표현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연구에서는 이런 사고 패턴을 확증 편향, 대표성 휴리스틱, 과잉 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편향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이게 고객의 필요가 아니라 결정권자의 감정과 상황이 기준이라는 거죠.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 현상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업가적 의사결정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주관적 확신이 강할수록 시장 기회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의식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고민을 해도 판단은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된다라는 거죠. 아이템을 찾다 보면 매일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을 이제 찾아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만지고 또 고민을 하게 되죠.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판단 기준은 무의식적으로 이제 내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템 선정은 이제 논리가 아니라 어떤 감정의 영역이 돼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나도 샀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살 것 같은데, 이거는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죠. 근데 이거는 이유라기보다는 느낌에 가까워요. 단순히 근거 없는 감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느낌을 판단이라고 착각을 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창업 이론에서는 아이템 선정보다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의하고 있어요. 소비자 행동 연구와 MBA 창업 이론에서 아이템 선정 방법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구매는 항상 문제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고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의 차이를 인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이템 선정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거 팔면 돈 될까? 에서 이 불편은 이미 반복되고 있을까로 질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출발점이 잘못된 상태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판매자 기준으로 보면 선택지는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지만 고객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바라보게 되면은 당연히 그 선택지는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공 사례에서는 아이템을 찾아냈다 이게 아니라 원래 존재하고 있는 아이템에서 불편함을 찾아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앞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아이템 선정이 어려운 이유는 아이템이 복잡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판매자 입장에서 고민을 시작했고, 감정이 판단을 대신했고, 고객이 겪고 있는 이제 문제나 불편함들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템 선정을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찾기 전에 무엇을 팔지 고민하기보다 어떤 불편함이 실제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을 시작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아이템은 훨씬 더 단순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다 보면 해당 분야를 더 오래, 더 깊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찰이 쌓이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도 들리고 불편함도 훨씬 더 쉽게 찾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아이템 선정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1단계는 내가 자주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고릅니다. 2단계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반복해서 겪는 불편함을 찾아요. 그리고 3단계는 그 불편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점검해요.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순간 그게 바로 나만의 아이템이 됩니다. 이 관점은 제가 오랫동안 일해온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도 늘 동일하게 적용되던 원칙이었어요. 디자인이란 결국 이미 존재하는 불편을 발견하고 그걸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려고 하면은 안 보이고 보는 관점을 바꾸면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이템은 억지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불편을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 관점으로 다시 보면 여러분이 아이템을 선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